안녕하세요.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. 선생님, 네. 오늘은 우리의 직업인 독서지도사 네.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? 네, 장점 네. 많죠. 네. 저는 첫째로 네. 일단 다양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맞아요, 선생님. 네. 너무 많이 읽죠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네. 한 달에 거의 뭐 20권 이상을 읽어야 돼요. 그 책을 읽고 나서 아, 내가 배경 지식이 많이 생겼다라는 네. 그 느낌도 많이 들고 네. 네,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퍼즐을 맞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맞아요, 선생님. 네, 커다란 퍼즐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이 퍼즐이 탁탁탁 이렇게 채워지는 듯한 느낌.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이 전체 윤곽이 보이는 거예요. 네. 그럼 이제 그만큼 배경 지식이 나름 쌓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그렇죠. 거죠.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또 글을 쓰다 보니까 책을 일단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고 싶은 책은 사실은 골라서 읽기가 어려워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책이라도 많이 읽으니까 그게 제가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네. 네. 중등부까지 저희가 하다 보면 정말 명서도 많이 읽잖아요, 선생님. 그러면서 이렇게 한 권 한 권 접할 때마다 아니 내가 이 책을 읽는단 말이지. 아마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독서력이 높아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책도 네. 겨우 한 권 읽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것마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거의 매일매일 책 읽고 계시지 않으세요, 선생님? 그래요.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요. 네. 선생님은 한 달에 책 몇 권 읽어요? 이렇게 물어요. 그래서 선생님은 20권 넘게 읽지? 이렇게 말하면 네.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. 과거의 나, 현재의 내가 보면 참 많이 발전했다. 그쵸. 네, 그냥 기특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두 번째,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돈지 뭐예요. 무슨 일을 하든 돈은 벌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런데 저희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, 이건 정말 매력 있는 일이죠. 네. 네. 얼마 전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너는 이 일 평생 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평생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평생 진짜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. 선생님 정년 얘기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환갑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다른 일 같으면은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정년 되면 자기가 나오고 싶지 않아도 퇴직을 해야 되는 거죠. 네. 근데 저희는 누가 나가라고 떠미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. 네. 자기가 건강 관리나 관리 잘하면 네. 환갑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. 네. 이런 생각, 노후 준비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던데요. 제가 예전에 독서지도 선생님을 만나셨는데 이분이 정말 환갑 앞두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되게 고민을 하시면서 아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까 이러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전 좀 젊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저는 마지막 회원 한 명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일을 할 거예요 이랬더니 그게 명답이라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잠깐 이제 경력이 정말 단절됐던 적이 있었어요. 저는 일을 계속 같은 일 평생 했던 거 아시죠? 근데 이제 큰아이 낳고 제가 한 4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.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는 정말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 제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, 뭐 운동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쵸. 네, 남편 월급 가지고는 엄마 또 남편의 아내로만 살 수 있지 나답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독서 지도사를 하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나게 버시잖아요. 모르겠는데요. 그러니까? 벌어요, 선생님 사실은.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투자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다는 네. 거죠. 물론 다른 일을 해도 돈은 뭐 벌 수는 있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자기 자신에게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돼요. 그 행복에 그게 되게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막, 와, 내가 이것도 할 수가 있네?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?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버는 수입의 일부분 중에는 저한테 투자하는 돈이 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되게 행복해요. 너무 좋아해요, 정말 이 일을. 선생님도 마찬가지죠? 너무 좋죠? 좋아 미치겠죠? 표정에서 대신하겠습니다. 네. 셋째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네. 특히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, 중학생 아이들이잖아요. 이 아이들은 이 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. 그 시기를 저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, 이거에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요. 또 책임감도 물론 따라오죠. 근데 이제 아이들이 시험 성적도 좋았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뭐 가게 됐다든가 뭐 이럴 때 또는 학교에서 글쓰기 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 말을 할 때 아 그래도 제가 아이들의 성장에서 일조를 했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
정말 그때는 뿌듯하고 보람을 많이 느끼죠. 네. 선생님 저는 얼마 전에 진짜 정말 또 감동을 했던 게 네. 스승의 날 네, 중등부 아이들이 찾아온 거예요. 와. 그 초3 애들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중등부 애들 3명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. 근데 학교에서 스승의 행사로 기억 남는 선생님 그림 그리기를 한 거예요. 오. 저를 그렸어요. 4명이. 와, 대박. 근데 그것만 그려온 게 아니라 지네들 용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. 월드콘 하나, 뭐 캔커피 하나. 저 초콜릿 되게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. 그래서 초콜릿 세트 하나 이거를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짜짓걸 했는데 그날 또 이제 애들이 막 카톡으로 선생님 때문에 되게 좋은 수업 받고 있고 근데 또 하나가 나 선생님 너무 웃겨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참 행복하고. 정말. 네. 이게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없는 보람이다. 그리고 선생님 저번에 또 대학교 좋은 데 가가지고 아, 그래서 그죠? 선생님 막 네. 카톡에 막 흥분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. 천하에 앞으로 앞두신 우리 천하의 뜨샘이 막 흥분하셔가지고 본래 자랑질도 안 하시는데 카톡에다가 그죠? 그 다음엔 자녀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. 네. 저의 경우에도 아이들 어렸을 때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시작하는 경우 있죠.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리니까 얘네들을 놔두고 엄마가 밖에 일을 하게 된다면 얘네가 또 빈집에 와서 불안해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을 일단은 선택을 했거든요. 집에서 늘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책 읽고 수업 준비하고 뭐 수업하고 이런 일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일을 하는 걸 보면 내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절로 지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. 내가 공부해라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. 내가 바쁘니까. 근데 그걸 이제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. 잘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고3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. 우리 집에서 수험생은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인 것 같아요. 네, 엄마가 수험생인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요. 이런 말을 했거든요. 그런 거를 들으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.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 독서지도사 뭐 이렇게 논술교사 이러니까 너무 자부심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집에서는 뭐 최고다 이런 말은 안 해줘도 밖에 나가면 그렇게 자랑들을 하더라고요. 막 엄마 이제 이 일 한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참 저도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아이들이 엄마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감사하게 여긴다는 거, 존경한다라는 거 큰 복 아닌가요? 그렇죠. 아 대단해요 이게. 네. 우리가 자부심을 더 느끼는 것 같은데요? 그런가. 그죠? 그 다음에는 직장이나 조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적다라는 걸 저는 꼽고 싶어요. 저는 성향상 좀 내향적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면서 하는 이런 조직 문화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, 사실은요. 그런데 저희 같은 일은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, 나름. 예, 자기 혼자 열심히 수업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책 열심히 읽고 연구 열심히 해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가 적다고 보는 거예요. 다른 선생님하고나 뭐 이렇게 또 관계되는 이런 일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 선생님들끼리 부딪힐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저는 또 되게 좀 외향형이잖아요, 선생님. 저는 뭐 직장 옛날에 뭐 잠깐 경험은 있었는데 그때도 뭐 이게 관계가 되게 좋았었어요. 근데 이제 이 일이 저는 좋은 이유가 이제 시간이에요, 시간. 우리가 오후 때 일을 해서 물론 밤늦게 끝나는 건 있는데 저는 오후 때 일해서 오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직장하고 다른 거죠. 직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죠? 있어야 될 테고 또 시간도 아침에 뭐 9시부터 출근을 해야 하려면 8시부터 뭐 출발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다면 우리는 그냥 출근하면 집인 거죠. 그죠? 네,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저도 오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또 좋거든요. 물론 그 오전 시간에 우리가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건 못해요. 그 시간에 책 읽어야 맞아요. 되고 수업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이죠. 차를 타고 회사에 가지 않을 뿐이지 이 안에서 옷 차려입고 수업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침부터 근무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홈그라운드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거 난 그런 게 저는 좋아요. 너무 좋죠. 예, 그래서 예. 저도 저희 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. 자기 준비물 뭐 두고 왔는데 엄마 갖다 줄 수 있어? 오전 시간이니까 자유롭잖아요. 그래서 내가 아 이러긴 했는데 이게 갖다 주고 오면서 또 이제 한마디 던졌잖아요. 엄마도 고맙게 생각해라. 이러면서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이게 좀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저는 그 다음에 일과 집안일을
짬짬이 병행할 수 있다는 거 네. 이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오전 같은 경우 저희가 자유롭게 시간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빨리 할 게 있다. 그러면 세탁기 돌려놓고 또 막 수업 준비를 한 다음에 또 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업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. 그쵸. 뭐 보통 같은 경우는 아침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시면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밀리고 또 아이들 일은 아이들대로 또 밀리고 이러다 보면 밤쯤까지 막 집안일 하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 몰아서 쉬지도 못하고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짬짬이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는 있다라는 거 이게 그렇죠.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네, 저도 보면은 뭐 다 하루 종일 똑같은 일률적인 시간으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는 타임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 집안일과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잘 병행한다는 게 장점이죠. 시원한 물도 항상 냉장고에 이제 놨다가 더운 아이들 막 얼음물에 갖다 주고 했었고 또 이렇게 엄마 마음이 있어요. 뭐 배고프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야, 그럼 오늘 글쓰기 빨리 해라. 그리고 라면 쏜다. 이런데 저는 컵라면이거든요. 그래서 스텐컵 있죠. 스텐컵. 진짜 집에 조그만 스텐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라면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다 한 명씩 넣어줘요. 그럼 그거 먹는 시간 거의 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. 저희 애들이 그게 너무 맛있었나 봐요.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이거 그만두고 라면집 차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고민했었네요. 너무 맛있다고 하니. 근데 왜냐면 배고프죠, 선생님. 이거 한 컵밖에 안 주죠. 꿀맛인 거예요, 애들은. 마지막으로는 독서지도사라는 전문가로서 타이틀도 갖게 되고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. 네, 경력이 또 되니까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스스로가 아, 나는 이제 전문가야.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안 돼. 학부모나 아이들이 저한테 또 기대하는 게 또 있을 거잖아요. 이제 그런 거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네.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, 네. 저도 이렇게 텔레비전 방송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그 아나운서들 말도 한번 더 듣게 되고 또 책도 읽게 되면 더 정독하게 되고 또 부족한 거는 뭐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또 스스로 책을 더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러면서 그거를 메워가려고 정말 저희는 노력을 하지 않나요? 그렇죠. 막 우리 자격증도 네. 되게 많이 땄잖아요. 그렇죠. 선생님. 막 이거 관련되면서 뭐 이런 네. 거 맨날 배우고 얼마 전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하브루타 수업 있어가지고 네. 그 수업도 또 열심히 들어서 네. 그걸 또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고 네. 참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직업인 것 같고요. 네. 또 그러고 나니까 더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가 성장을 해요. 네. 그렇죠. 네, 아이들 이제 교학 상장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더불어 성장을 하더라 이런 얘기인데요. 네.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.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자신이 이 독서지도사에 관심이 막 있으시다고 하길래 제가 또 열심히 댓글을 달아드렸거든요. 이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민하지 마세요. 한번 해보세요. 나한테 맞으면 너무 좋은 일이고 또 뭔가 나한테 안 맞으면 또 영어 강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일을 또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삶이라는 게 고민하기보다는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독서지도사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저희가 이게 정말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어디서 뭐 자료 찾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오랜 경력을 쌓으면서 몸소 체험한 그런 체험담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. 뭐 다소 두서는 없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생생한 저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뭐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아이들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스타일들이에요, 그죠? 그래서 막 이거를 막 어떻게 주체를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저한테 딱 적합한 직업을 찾아서 참 이 생애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. 무엇을요? 독서지도사. 네. 다음에는 독서지도사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기대해주세요.